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폭염과 열대야 등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불자들의 대응 요령을 알아봅니다. 조계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의 사찰에 긴급 지침을 내려보내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등의 동참 인원을 실내 50명 이내, 실외 10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가 그동안의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적 운영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등의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을 조명하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에선 하남 천왕사지에 잠들어 있던 철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 수많은 곳을 옮겨 다녀야만 했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환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문화유산 회복포럼이 집담회를 열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폭염과 열대야 등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다 찜통더위까지 겹쳐 사찰을 찾는 어르신과 신도들의 신행활동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불자들의 대응 요령, 첫 소식으로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54일간의 장마 이후 폭염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늘을 찾아 연신 부채질을 하고 시원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동물은 깊은 잠을 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마스크로 인해 체감온도는 2, 3도 더 올랐습니다. 오후 4시 현재 조계사 앞마당의 기온은 32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가 아닌데도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무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뙤약볕도 사찰을 찾는 신심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약간의 좀 더위는 있는데요. 그래도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있어요. 손녀딸이 대학 입시가 있어갖고 그거 110일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더워도 그렇게 나오죠? 네, 더워도 해야 돼요.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은 온열 질환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800여 명, 환자 10명 중 7명이 8월에 발생했고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집중됐습니다. 열나고 어지러움 등 열사병이나 일사병의 조짐이 보인다면 체온을 낮춰줘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얼음물에 넣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선선한 장소에 옮겨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선한 환경에서 선풍기를 켜주면서 체온을 낮추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갑작스럽게 낮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선한 환경에서 체온을 서서히 낮춰주는 방법을 쓴다는 거. 고령자와 고혈압,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료를 가려야 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성분은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심장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 커피, 녹차, 초콜릿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게 온열 질환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클럽과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조계종도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의 사찰에 긴급 지침을 내려보내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칠석법회 등의 동참 인원을 실내 50명 이내, 실외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합창단 소모임 등 대면 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 지역 사찰에 대해선 지역 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 강화에 선제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행사 시에는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해 간이 의자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나눔의 집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나눔의 집 이사회는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대적 운영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드러난 데 대해 나눔의 집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집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선 시설 전출 후원금 총액만 발표했을 뿐 나눔의 집 모든 사업과 관련된 후원금 규모와 지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을 통한 시설 전입 후원금과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등이 4억 9,600만 원에 달한다며 간병비와 지원비 등을 환산하면 할머니 한 분당 8,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단의 발표 내용도 당사자인 간병인은 물론 할머니와 할머니의 가족들도 학대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불,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을 조명하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남 천왕사지에 잠들어 있던 철불은 약 100년 전 서울로 옮겨졌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 수많은 곳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년의 철불이 우리 곁에 나타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 고적사 보고에는 동부면 하사 창리 마을에 철불이 남아 있는데 옛 한국정부 시대 이왕가로 이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 6.2톤의 철불을 당시 어떻게 서울로 옮겼을까? 기록이 전무한 가운데 한강을 통한 백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하사창도 부처님이 나온 그 일대가 덕풍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이 덕풍천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 운하 역할을 했던 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을 그 뗏목에 태워서 이후 하사창동 철불은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경복궁 내 현 국립고궁박물관 등을 거쳐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됐습니다. 고궁박물관에서 53cm에 달하는 벽을 헐고 150톤의 특수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등 용산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불상이었습니다. 이 철불의 무게가 6.2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8.5톤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는 엘리베이터에 안전하게 유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하남 천왕사는 고려시대에 크게 번성했으며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철불이 어느 곳에 모셔졌는지 등 아직은 밝혀야 할 과제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왕사지의 사역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보도 하남 철불, 다음 주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불과 철불이 출토된 천왕사지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존하고 갖고 나가야 할지 조명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환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문화유산 회복포럼이 집담회를 열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국회 특별 예산 책정과 더불어 민관정 협업, 국민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를 살짝 튼 우아한 자세,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국보급 문화재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 일명 백제 미소불입니다. 1907년 충남 부여에서 발견됐지만 일본 헌병대에 압수된 뒤 경매에 나와 현재 일본인 사업가가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유산 회복포럼이 백제 미소불의 가치를 알리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배가를 하면 그것이 새 거버넌스 아니겠느냐.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화유산의 그 원상 회복은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민족처럼 아픔을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민족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이 원상 회복돼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8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불상 소유자와 협상에 나섰지만 매입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내 환수에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수가 늦어지면 결국 경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연대해서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형태,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국회가 어쨌든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 배분의 주체 기구로서 국회가 이 협력적 모델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 밖에도 백제 미소불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국회 특별예산 책정과 범국민 모금운동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결국에서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은 국회하고 정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걸 환수하는데, 민간단체까지 끼워서 가령이 모금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지난 19대 20대 국회 약탈문화재 환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시도와 제안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현재 전 세계 21개국에서 백제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 19만 3천여 점이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백제금동 관음보살 입상 환수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권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추도식에 총집결하고 사진전을 갖는 등 고인이 남긴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기초생활보장과 4대 보험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이 놓은 주춧돌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동초 정신을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획기적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고인을 추모하면서 여권을 향해 화합과 통합을 위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대통령의 서재를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려 여권의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종교계는 여전히 남녀 평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 불자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종교계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은 붓다가 될 수 있을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계 안에서도 양성평등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별을 깨달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성불할 수 있고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혹은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는가라고.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비구 스님 중심으로 종단 운영 등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어 비구니 스님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기가 여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초기 불교의 원형이 많이 간직된 티베트 불교는 규율로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구니 승단은 여전히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전 속에도 여성과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규정돼 전승되고 있습니다. 붓다가 이제 생활을 하시고 그 가르침을 필 당시에는 정말 가부장 사회가 너무나도 굳건했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고정불변을 거부합니다. 불교에서는 굳이 남성을 부러오지 않아도 여성 지도자, 여성 상징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여성 상징 중에서 이제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미국 종교학자 리타 그로스는 불교 교리와 역사, 제도의 남녀 격차를 불교 여성들이 연대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습니다. 불교에는 남녀가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이론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의 여성 해방은 기독교보다 못하지 않은가, 그런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리타 그로스는 평등적 관점에서 불교를 재구축해야 하고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는 수행과 삶이 하나가 돼 제가자와 사원 그리고 요가 수행자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페미니즘과 함께 갈 때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가 올 때 그 시선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딜레마의 문제에 해결책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자비평등의 종교인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남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양성평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뮤지컬로 그린 창작 불교 뮤지컬 시다르타가 지난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 전국 순회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 공연에 이어 모레부터는 대구 공연에 들어가는데요. 이 소식은 대구 BBS 정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아픔을 겪었던 창작불교 뮤지컬 시다르타가 대구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총 5회 공연됩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고뇌하고 성장해 가며 깨달음에 이르는 인간 시다르타가 보인 삶의 자취에 초점을 두고 극적 재미를 가미해 화려한 춤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총 2막으로 구성된 뮤지컬 시다르타는 19세 때 신부를 맞이하는 날로부터 29세의 출가를 결심한 날, 35세의 깨달음을 이룬 날 등 인간 시다르타의 운명을 바꾼 3번의 그날을 중심으로 극이 펼쳐집니다. 대중이 받아들이기 쉬운 멜로디와 2600년 전 인도 왕실의 모습을 살린 분장과 세트는 극의 흥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이 조금 이야기 자체를 무겁지 않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중적인 멜로디를 차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곡에서 그 당시 악기들이나 아니면은 인도 음악의 색채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연 이후 배우의 3분의 2가 바뀌었고 다소 느슨했던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조여 흡인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19세의 신부를 맞이하던 날 누구나 신부를 맞이할 때는 화려하고 경쾌하고 그런 장면과 그다음에 그런 안무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힘찬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크로바틱을 하는 배우를 섭외해서 출연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뮤지컬 초반 병자들이 신음하는 모습과 고행 끝에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의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다르타께서 이제 6년의 고행을 시작하시고 그 어려움, 고통 속을 다 이기고 그 인간의 그 번뇌를 극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완과 힐링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불교 뮤지컬이면서도 누구라도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극을 제작해 종교가 달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공연을 거듭하며 언젠가 뮤지컬 한 편이 그대로 명작이 되는
라이센스 뮤지컬을 꿈꾸는 뮤지컬 시다르타. 전국 투어 중인 뮤지컬 시다르타는 내년에는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투어를 시작으로 세계 무대에 불교 뮤지컬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이 지난 1일 서귀포 중개소 개국에 이어 다음 달 9일 개국 2주년을 맞아 힐링의 섬 제주의 미디어 포교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 운영위원회는 어제 운영위원장 허운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들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제주 BBS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서귀포 중개소 개국하면서 제주불교 방송의 지리적 지상파로서 위치를 더욱 공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 홍보라는 방송국의 역할을 전국적으로 해나가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제주 BBS는 서귀포 중개소 개국으로 가청권 확대를 축하하고 개국 2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코로나19의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종이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에 사찰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오는 30일까지 초하루 법회와 백중기도, 칠석법회 등의 동참 인원을 실내 50명 이내, 실외 10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